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 완자 시작합니다. 어, 총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 고체지구,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대기와 해양,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체지구 중에서 직권,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판구조론 정립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을 제시합니다. 대륙이 이동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를 합니다. 예, 서로 떨어진 대륙인데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해안선이 일치해요. 그리고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예요. 화석 분포의 역성성, 그리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빙하의 흔적, 이런 거, 이런 것들 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예전엔 빙하가 있었단 말이야가 아니라 어, 요 한 군데에 모여 있었다가 각각 이제 이동을 한 거죠. 남극에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빙하의 흔적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한 말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백연어가 대륙을 이동한 것 같다. 대륙 이동설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좀 무시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동을 했으면 원동력이 있을 텐데 원동력이 뭐냐? 근데 원동력을 이제 설명을 하지 못했죠. 예. 1920년대 영국의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제안합니다. 멘틀은 고체이지만 그 대류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리고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대류 활동을 하게 된대요. 그럼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륙은 멘틀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대륙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가설만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발전을 했죠. 그 중에 음파로 깊이를 측정하는 음향 측심법이 있습니다. 이 물속에서 소리의 속도에다가 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사돼서 돌아옵니다. 띠 하고 물속에서 소리의 전파 속도에다가 갔다가 온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되겠죠. 거기에 2분의 1을 해주면 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향 측심법으로 수심을 구해 보니까 해저 지형을 알게 됐거든요. 해저 지형. 그래서 해구 수심이 약 6km 이상의 좁고 깊은 골짜기,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해구예요. 평정해산, 바다에 있는 산이 해산인데 이게 한번 융기됐다가 침강하면 융기됐을 때 깎여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산이 나와요. 이런 걸 평정해산. 해령은 이제 산맥이죠. 산맥. 예. 깊은 바다에 발달한 좁고 긴 해저산맥이고요. 그 중앙에 열곡이 발달을 합니다. 심해평원, 예, 깊은 곳의 평원이고요. 그리고 수심 200m 이하의 경사 없는 평평한 지명이 대륙붕입니다. 거기 연결되는 경사면이 대륙사면, 그리고 이 넓은 심해저를 대륙대라고 합니다. 똥을 붕 싸면 대하에 받는다라고 저는 외웠었는데요. 자, 요거 넘어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볍게 좀 풀어볼까요? 어,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판게아, 과거에 하나로 모여 있었던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이루었다가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 베게너가 주장했다. 대륙 이동설이죠. 그리고 이 대륙 이동설 증거가요.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화석 분포의 연속성, 그리고 빙하의 흔적, 그리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뭐 대륙을 합쳤더니 산맥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이 대륙 이동설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고요. 멘틀 내에서 상부와 하부 온도 차이로 열 대류가 일어난다는 학설 홈스가 주장했습니다. 멘틀 대류설. 해저 지형 탐사입니다. 음향 측심법으로 음파의
왕복 시간을 통해 바다의 깊이를 잽니다. 수심을 측정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내죠. 수심은 음파의 왕복 시간 곱하기 물속에서 음파의 속도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습니다. 해저에는요, 그 6km 이상 수심의 좁고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있고요. 해저 산맥인 해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이동설 OX 퀴즈입니다. 판게아가 분리돼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은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안을 했죠. 예, 해안선의 일치. 백인호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 못했습니다. 예, OOX. 1번에 OOX. 백인호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요. 빙하의 흔적, 해안선 모양의 일치, 지질 구조의 연속성, 화석 분포의 연속성, 니은, 디귿, 미음, 비읍. 3번입니다. 그림은요, 대륙이 한 덩어리였을 때 산맥의 분포인데요. 에팔라치아 산맥하고 가장 유사한 지질 구조는 얘겠죠? 아틀라스 산맥 붙어 있었던 거, 아틀라스 산맥. 홈스는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륙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틀 내부에서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열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5번입니다. 그림은 멘틀 대류설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새로운 해양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B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두꺼운 산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수렴형 경계요. 수렴형 경계 A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예. 자, 6번입니다. 그림은요, 해안에서 바다로 이동하면서 해안 관측선에서, 그러니까 육지 쪽에서 먼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네. 점점 수심이 깊어지겠죠.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해서 나타낸 건데요. 1초에 1500m 정도 갑니다. 물속에서. AB 중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건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심이 깊은 것입니다. A 지점의 수심은 8초 걸렸죠. 8초. 그러면 1500m/s인데 8초가 걸렸어요.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200m인데요. 수심은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600m 아니구나. 1500m, 8000, 12000m. 네, 6000m네요. 수심은 6000m가 되겠습니다. 수심 3000m 지점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구하래요. 수심 3000m면 이동거리가 6000m거든요. 이동거리 6000m, 1초에 1500m 가는 속도로 그러면 4초 걸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해양 관측선에서 음파를 발사했을 때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지형, 가장 깊어야죠. 예, 가장 깊은 지형 해구였고요.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양저 확장설. 요새는 해양저 확장설이군요. 저는 해저 확장설로 배웠는데.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해양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저 밑바닥에 해양저가 확장되면서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소멸된다 라는 학설이지요. 그러니까 해령이 있으면 멘틀 대류가 되면 바다 밑이 넓어질 텐데요. 그럼 이제 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1963년에 바인 매슈스가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제시했대요. 얼마 안 됐네요. 1963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고지자기는 옛날 땅에 기록된 자석의 기운인데요.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있네요. 이렇게 자극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이렇게 쭉 분출해서 올라왔는데 그 마그마 안에 금속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금속 성분들이 자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북극과 남극을 향해서 이렇게 나침반처럼 나열이 되죠. 그 마그마가 굳어지면 북극 남극이 N극 S극이 바뀌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과 같이 북극이 S극을, 남극이 N극을 띠고 있는 상태가 정자극기이고요. 이제 반대 색깔이 이제 반대 극이 역자극기가 되겠습니다. 예, 좀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해령에 가까운 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이지요. 해양지각의 나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 수심입니다. 해령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럼 물 밑에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수심은 점점 깊어집니다. 네, 넘어가죠. 열곡 변환단층의 발견도 좀 볼까요? 어, 해령에서요, 해양지각이 확장되면서 열곡이 형성됩니다. 그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계곡이요.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로 변환단층이 형성됩니다. 여기죠. 지구가 둥글어서 그래요. 지구가 둥글어서. 섭입대 주변에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입니다. 이 섭입대에서 해구에서 가까운 쪽은 진원이 얕고요. 그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진원은 점점 깊어집니다.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판구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자 확장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판구조론이 1970년대 초에 정립이 됩니다. 판때기요, 플레이트. 지구 전역이 약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네. 그래서 위에 대륙지각이 있으면 대륙판, 위에 해양지각이 있으면 해양판입니다. 이 판을 암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평균 두께가 100km 정도 됩니다. 연약권은 그 밑에 100에서 400km 정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됩니다. 6,400km. 그리고 멘틀은요, 지표에서 한 2,900km 정도 돼요. 외핵은 2,900에서 5,1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외핵이, 여기가 내핵이고요. 여기가 외핵이고요. 지구 부피의 80% 정도는 멘틀, 가장 바깥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각은 요 선 하나 정도면 괜찮아요. 지각은 해양 지각이 평균 한 5km, 그리고 대륙 지각이 평균 한 35km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틀이 대류 활동을 하는데요. 요 한 2,900km까지 정도가 멘틀인데 이 전체가 대류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판이 잠시만요. 판이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위에 대륙 지각이 있으면 대륙판, 위에 해양 지각이 있으면 해양판. 한 100km 정도 돼요. 이 판을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석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멘틀하고 지각 합쳐서 대충 100km 정도 두께입니다. 멘틀하고 상부 지각, 상부 멘틀하고 지각하고 합쳐서 100km 정도요. 그리고 지표에서 한 100에서 400km 정도, 100에서 400km 정도, 요 정도요. 요 정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대류를 하는 건 아니고 요 한 100에서 400km 정도 연약권이 대류 활동을 하면서 그 위에 두께 평균 100km 정도인 암석권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기네요. 네, 그러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 등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판구조론이죠.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대륙이동설은 이제 대륙이동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멘틀 대류설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는데 멘틀 대류설은 이제 실제적 증거 제시는 못합니다. 그리고 해양저 확장설 실제 확인해가지고 해양저 확장설 바다 밑이 넓어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판구조론이 정립이 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해령에서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되며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소멸된다라는 이론은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인데요. 줄무늬의 고지작이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해령을 중심으로 옛날 땅에 기록된 자기장 줄무늬가 대칭을 이룹니다. 해양지각의 나이인데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요. 해저퇴적물의 두께 수심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수심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곡하고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 때문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한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진의 해구죠. 해구. 네. 해구 주변 섭입대라고 할까요?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인 판의 운동으로 판 경계에서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 판 구조론. 지각과 멘틀 최상부를 포함한 평균 두께 100km 부분, 암석권이라고도 한다. 판이죠. 암석권 아래 깊이 한 100에서 400km 부분이고요. 대류가 일어납니다. 연약권이네요. 연약권. 자, 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해양저 확장설 OX 퀴즈입니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됩니다.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을 이룹니다. 해구보다 해령에서 아니요. 해령은 이제 간 만들어지고 해구에서 소멸되거든요. 해령에서 암석의 나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변환단층은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생성됩니다. 섭입대에서요 진원 깊이 분포는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는 증거가 되지요. 네. 그리고 자, 해양저 확장설 증거하고요. 각 증거를 관측하는 데 이용된 탐사 기술 보죠. 해저 지향도는 저기 음양측시법이고요. 고지작이 줄무늬는 뭐 자력계겠죠. 해양 지각의 나이는 땅 파가지고요. 시추선으로. 진원은 이제 지진 관측막을 구축해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을지 싶어요. 자, 3번입니다. 동태평양 해령 부근의 해저 지점입니다. 그럼 이제 땅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열곡은 해령에 있겠죠. 해령과 해령 사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많은 지점은 A가 되겠고요. 퇴적물 두께가 가장 두꺼운 지점도 바닷속에 제일 오래 있었던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요.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진원 깊이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유라시아, 유럽하고 아시아가 있습니다. 유라시아판,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냥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기억해 주세요. 해양판이 어떤 대륙판보다도 모든 해양판은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섭입대에서는 이제 판이 소멸이 되는 거고요.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는 들어갈수록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져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됩니다. 해양저 확장설이 해령에서 대륙이 만들어져서 땅이 만들어져서 해구에서 소멸된다 이죠. A 평균 두께 한 100km 정도. 여기 암석권도 괜찮고요. 판도 괜찮습니다.
B는 한 100에서 400km 정도 멘틀 대류를 아는 연약과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시기부터요. 맨 처음에는 대륙이동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동력 설명을 못하니까 대륙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밑이 넓어졌을 것이다. 해양조악장설. 이 모든 걸 합쳐서 판구조론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다, 라가 이고요. 대표 자료 분석입니다. 가는요.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고생대 말 초대륙입니다. 이 이름이 판게아예요. 나는 현재 대륙 분포에 대해서 백앤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입니다. 자, 볼까요? 백앤허는요, 과거에 대륙들이 가와 같이 하나로 모여서 라는 초대륙 판게아. 저 대륙의 이름이 판게아입니다.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루었으며 초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 나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했고요. 백앤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증거요. 서로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그리고 뭐 화석 분포 연속성, 또 뭐 있을까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 서로 떨어진 대륙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 빙하의 흔적 일치 정도 되겠습니다. 자, 백앤허가 제안한 대륙 이동설은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나의 고생대 말 습곡산맥은 서로 떨어져 있는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 각각 생겼대요. 아니죠. 하나가 생겼다가 이제 습곡산맥이 생긴 상태에서 대륙이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메소사우루스는 이 메소사우루스가 요렇게 있네요. 화석이. 근데 이 메소사우루스가 한 크기 1m 정도 되는 담수에서 사는 좀 연약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못 건너요. 담수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살았다가 화석이 되었고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륙이 이동한 거죠. 메소사우루스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번성했던 것입니다. 나에서요.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이 분포하는 대륙들은 가시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빙하의 흔적이 일치하는 거고요. 예전에 저기도 추웠다가 아니라 추운 곳에 대륙이 있었던 겁니다. 대륙이 갈라져서 이동할 때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인도 여기 있네요. 남반구에 있었죠. 남반구에. 그러다가 북반구로 빙하 흔적이 인도에도 있군요. 북반구로 이동하였습니다. X555. 그리고 자료 2번 문제입니다. 표는요. A 해역,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서 일정한 가격으로 음향 측심을 한 자료입니다. A와 B 해역에는 각각 해령이 있든가 해구가 있든가 둘 중 하나는 있대요. 해양에서 음파의 평균 속도는 1500m/s입니다. 해구가 깊어요. 해령은 얕고요. 여기가 해구일 것 같습니다. 이 근처가 해구일 것 같고요. 이 근처가 해령이지 않을까. A4 근처가 해령, B2 근처가 해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볼까요? 여기에다가 1500m/s 값 써볼까요? 물속에서 소리의 속도입니다. A역에서요. A4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수심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수심이 얕거든요. 더 깊어집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B1에서요. B2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B2에서 B6로 가면서 시간이 조금씩 걸리죠. 얕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복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B 해역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은
왕복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B2가 되겠고요. 아이고야. 수심을 구하라고요. 잠시만요. 아이고. 예. 구해보죠. B2에서 그 음파 속력이 물속에서 1500m/s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9.4초래요. 그러면 이동거리 구해볼까요? 이동거리.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에다가 2분의 1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수심을 구하죠. 예, 수심을. 2분의 1 곱하기 1500m/s 곱하기 9.4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분이 되나? 예, 750 곱하기 9.4요? 아이고야. 7050m. 예, 7050m. A 해역과 B 해역 중에서요, 해령이 존재하는 지점은 이렇게 좀 시간 얼마 안 걸린데, A4 부근이고요. 해군은 제일 깊은데 B2 부근이 되겠습니다.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것이고요. 평균 수심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얕습니다. B 해역에서 해저면의 기울기는 지금 요렇게 되지요. 예, 여기가 심하게 기울어졌네요. 5.6, 5.6 이렇게. 예. 자, B1에서 B2 구간에서 예, 더 급하죠. 네, 더 급합니다. B 해역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은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 아니요,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판의 경계, 그러니까 해구입니다. 해구가 제일 깊어요.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얼마 안 됩니다. A 해역은 해령이죠. 해령에서는 판이 생성되고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저 가보죠. 그림은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측정한 해저 암석의 고지작이 줄무늬와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볼까요? 해령 있는 점을 찾으래요. 해령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대칭이거든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그러면은 여기일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리고 해양 지각의 나이도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여기네요. B. 해령을 중심으로 나타난 고지작이 줄무늬 분포의 특징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나 지점에서 가하고 나요. 네, 가하고 나요. 가하고 나에서 네, 다음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호로 나타내래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한 칸 더 갔는데요. 나가 더 오래됐어요. 나가 가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해양지각의 나이는 나가 더 많고요. 퇴적물 두께는 나이가 하고 같아요. 바닷속에 오래 있었으면 퇴적물도 어, 퇴적물도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수심이요. 수심? 수심은 해령 쪽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요,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령이 제일 수심이 얕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집니다. 근데 더 깊을 것 같아요, 나가. 네, 더 멀리 떨어진 것 같지요. 네. 가에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가가 여기죠. 역자극기네요. 지구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습니다.
여기 지금 해령 있는 데가 정자극기예요. 가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거고요. A에서는 여기는 이제 해구 즈음이겠죠. 아무 일 없든지 해양 지각이 소멸되든지 생성될 일은 없습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해령 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C 해양 지각은 여기요. B로 갈수록 아니구나. 예, B에서 이동을 한 거죠. 예, B에서 이동을 한 거고. 자, 그리고 해양 지각의 지열은 B가 A보다 높습니다. 저기 이제 멘틀 대류 상승하거든요.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곳이에요. 예, B가 더 뜨겁습니다. 55xx55이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학설들을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판구조론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볼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가나다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래요. 대륙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열 대류로 이동하며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는 대륙이 갈라진다. 멘틀 대류설, 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고생대 말, 중생대 초쯤에는 판게아였습니다. 하나로 붙어 있었던 거죠. 해령 아래에서 멘틀 대류 상승류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서 해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바다 밑이 넓어진대요. 해양저 확장설 다 2번입니다. 다의 증거 해양저 확장설 증거 아닌 거요. 빙하 흔적은 대륙 이동의 증거입니다. 열고 변환 단층 고 지자기 줄무늬 분포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섭입대 주변에서 이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겠고요. 네, 빙하의 흔적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였습니다. 1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는 못했고요.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해양저 확장설 이전에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의 등장에 해양저 확장설 등장에 에는 음양측신법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해양저 확장설에 따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 최하층의 나이는 많아지는 거고요.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진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의 5x, 55x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